반갑습니다. 오늘은 선물 계약, 이 단순해 보이는 약속이 어떻게 전 세계 금융시장을 움직이는지 그 속을 들여다볼 겁니다. 바로 계약서 뒤에 숨겨진 아주 정교한 설계도, 즉 선물 계약의 여러 규정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사실 3개월 뒤에 옥수수 살게 이 말 한마디면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렇게 간단한 약속이 시장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그 혼란을 막기 위해서 아주 정밀하고 촘촘한 일종의 청사진이 필요한 겁니다. 선물 계약 규정이 바로 그 청사진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설계도를 하나씩 뜯어 보겠습니다. 이 청사진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무엇을 거래하는가? 이걸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 즉 자산의 종류와 그 규모에 대한 규정부터 시작해보죠. 거래소는 그냥 옥수수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하지 않아요. 상상 이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등급과 품질을 정해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기준이 없다면 A농부가 가져온 옥수수랑 B농부가 가져온 옥수수의 품질이 제각각일 거잖아요? 그럼 계약의 가치도 다 달라지겠죠.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아주 좋은 예시가 있네요. 시카고 상업거래소의 옥수수 선물을 보면 노 투 옐로우 등급을 표준으로 딱 정해놨습니다. 이러면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거래하는 상품의 품질을 정확히 알게 되죠. 덕분에 모든 계약이 똑같은 가치를 갖고 서로 교환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바로 시장의 엄청난 유동성을 불어넣는 핵심 비결입니다. 품질만 표준화하는 게 아닙니다. 규모, 즉 사이즈도 마찬가지예요. 한 계약당 옥수수 5,000부쉘 이런 식으로요. 이건 너무 크면 소액 투자자들이 참여하기 어렵고 또 너무 작으면 큰 손들이 거래하기 비효율적이니까 그 사이에서 절묘하게 균형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요즘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미니 계약 같은 상품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거래할지 정해졌습니다.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겠죠. 언제 그리고 어디서 그 약속을 이행할 것인가? 바로 인도 조건에 대한 규정입니다. 놀랍게도 계약서에는 어디서 물건을 주고받을지 그 장소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이게 없다면 예를 들어 텍사스에 사는 판매자가 메인주에 있는 구매자에게 물건을 보내야 하는 그런 물류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지정된 인도 장소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인도월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3월, 5월, 7월, 9월, 12월물은 있지만 4월물 옥수수 선물 같은 건 없어요. 왜냐? 거래를 특정 월에 집중시켜서 모든 구매자와 판매자가 같은 시간, 같은 시장에 모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거래가 활발해지고, 즉 유동성이 극대화되니까요. 좋습니다. 이제 계약의 기본 뼈대는 다 세워졌어요. 무엇을, 언제, 어디서 거래할지 다 정해졌으니까요. 이제 필요한 건 이 뼈대 안에서 시장이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도록 만드는 게임의 룰, 바로 시장의 규칙입니다. 가격이 막 미친 듯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시장에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가드레일 두 가지가 바로 가격 제한폭과 포지션 한도입니다. 가격 제한폭은 말 그대로 하루에 오르내릴 수 있는 가격의 최대치를 정해두는 겁니다. 만약 가격이 이 한도에 딱 닿으면 거래가 잠시 멈출 수도 있어요. 이건 시장이 너무 과열되거나 공포에 휩싸이는 걸 막고 투자자들이 잠시 숨을 고르며 중요한 뉴스에 이성적으로 반응할 시간을 주는 일종의 서킷 브레이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포지션 한도, 이건 뭘까요? 한 명의 투자자가 너무 많은 계약을 독차지하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만약 어떤 거대한 세력이 시장을 마음대로 주무르면서 가격을 조작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방지하는 아주 중요한 규칙이죠. 자, 이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이 모든 복잡한 규칙들이 계약 만기일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하나의 마법 같은 순간을 만들어내는지 한번 보시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선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미래의 옥수수 가격이 지금 당장 창고에서 살 수 있는 실제 옥수수 가격보다 더 비싼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트레이더라면 이 상황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기회가 보이죠? 지금 당장 시장에서 싼 값에 실제 옥수수를 삽니다. 그리고 동시에 비싼 값에 미래의 옥수수를 팔겠다는 약속, 즉 선물 계약을 파는 거죠. 그리고 만기일에 아까 사뒀던 옥수수를 인도하면? 그렇죠.
아무런 위험 없이 중간에서 차익을 고스란히 챙길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기회를 놓칠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당신 혼자만 이 기회를 본 건 아닐 겁니다. 수많은 트레이더들이 당신과 똑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너도 나도 비싼 선물은 팔려고 하니 선물 가격은 내려가고 싼 현물은 사려고 하니 현물 가격은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둘 사이의 가격 차이가 점점 좁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계약 만기일 바로 그 순간에는 두 가격이 정확히 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물이라는 추상적인 시장을 현실 세계의 실물 경제와 단단하게 묶어주는 일종의 닷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가격의 수렴, 정말 멋지지 않나요? 자, 이제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복잡한 규정들이 얼마나 천재적인 설계인지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전체 그림을 한번 감상해 보시죠. 자산의 품질부터 가격 제한, 인도 조건까지 이 모든 규칙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시장을 떠받치는 기둥들입니다. 바로 이 규칙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신뢰가 생기는 거고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참여자들이 안심하고 자신 있게 거래에 뛰어들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죠. 만약 이 지루하고 빡빡해 보이는 규정들이 없었다면 과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거대한 현대 금융시장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불가능했을 겁니다. 결국 이 규정들이야말로 신뢰의 기반이고 시장 그 자체를 가능하게 만든 진짜 주인공인 셈이죠.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